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자급을 위한 핵심 기업으로 꼽혀온 칭화 유니그룹이 막대한 부채로 인해 파산 구조 조정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잘 나가던 중국판 삼성전자 칭화 유니그룹이 파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칭화 유니가 삼성과 SK 등의 한국 기업을 어설프게 잘못 뺏긴 탓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힘겨운 짓을 하면 도리어 해만 입는다는 말인데요. 이 속담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11일 중국 증권부에 따르면 칭화 유니는 지난 9일 자사의 채권자가 베이징 법원에 칭화 유니 파산 구조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칭화 유니는 지난해 유동성 위기로 만기가 돌아온 회사채를 갚지 못하면서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칭화 유니의 부채는 지난해 6월 기준 2029억 위안, 하나로는 약 35조 9천억 원으로 총 자산은 2019년 말 기준 3천억 위안에 달했기 때문에 중국은 큰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종합반도체 그룹으로 성장한 칭화 유니가 무리한 확장 끝에 위기를 맞이했다는 것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반도체 강국 한국 등을 넘어서 반도체 굴기에 성공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이겠죠. 시진핑 주석도 적잖이 당황을 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988년 설립된 칭화 유니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나온 명문 칭화대가 51% 지분을 보유한 메모리 반도체 전문 설계 제조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국유 반도체 기업인 것인데요. 칭화 유니는 중국 국유 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직접 관리하는 중앙기업으로 메모리 업체 양쯔 메모리, 통신칩 설계 전문업체 쯔광 짠루이 등이 설립하며 종합반도체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2015년에는 삼성전자에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공급하며 중국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보유한 반도체 회사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파산 소식은 그들에게 큰 위기감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칭화 유니가 법원에서 받은 통지서에 따르면 채권자는 칭화 유니가 채무를 모두 상환할 능력이 없으며 기업이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모든 채무를 갚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법정 관리 신청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반도체 굴기를 자신있게 외쳐오던 중국이기에 외신들도 해당 소식을 관심있게 다투기 시작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칭화 유니가 인수합병을 연달아 진행했지만 의미있는 이익을 거두는 데 실패했고 이후 부채가 쌓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블룸버그 통신의 분석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칭화 유니의 실패가 삼성과 SK 등 한국 대기업의 성공 전략을 잘못 베낀 탓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월 중국이 어떻게 한국을 완전히 잘못 뺏겼는가 라는 제목의 칼럼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야 마땅한 보도 내용이었는데요. 칼럼은 칭화 유니가 한국 대기업처럼 지주회사를 통해 핵심 자회사를 통제하는 전략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복잡하고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바꾸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3천억 위안, 하나로 약 5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한 칭화 유니였지만 280여 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롤 모델을 우리나라 기업으로 삼은 것은 좋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을 벤치마킹했어야 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한국 기업을 어설프게 잘못 따라했다는 지적은 또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칭화 유니가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잉 투자를 했다는 지적에서도 한국이 등장한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또 블룸버그 통신은 칭화 유니와 같은 중국 대기업은 한국의 대기업처럼 자체 사업 목표가 아닌 국가 전략을 위해 움직이다가 과도한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칭화 유니는 본업인 반도체 외에도 클라우드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매년 늘려왔습니다. 그러나 신산업의 외형적 투자를 늘려가는 가운데 기술력을 쌓지 못해 고부가 가치 반도체 영역에서 경쟁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기술력도 쌓지 못할 영역에 돈을 쏟아붓는 어리석은 판단이 있었고 냉혹한 현실에 부딪혀버린 것이죠. 기업 스스로 목표를 정하지 않고 국가 전략을 위한 목표를 수행하고 있었으니 어쩌면 탈이 나지 않는 것이 이상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칭화 유니는 한때 미국 메모리칩 메이커 마이크론을 인수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의 욕망을 드러내며 각국의 관심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해당 소식에 대한 해외 반응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엉뚱한 중앙계획과 무능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칭화 유니그룹 경영진의 멋진 조합이 이뤄낸 결과 중국 공산당은 반도체 업계에서 또다시 실패했다. 베끼고 훔친다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위한 막대기와 돌로 돌아가세요.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하지 못하고 빠른 결과만을 기대한 탓에 압도적인 투자가 있었음에도 성공하지 못한 것과 같이 욕심만 너무 과도하게 앞선 중국과 칭화 유니 기업에 대한 비판의 의견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을 따라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똑같이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한 것부터 어리석다. 선두에 있는 기업이 이룬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니다와 같이 한국 기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의견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너무 쉽게 봤다는 의견이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과소평가됐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릭 슈밋 구글 전 CEO는 삼성전자를 콕 집어 반도체 기술이 과소평가된 기업이라는 분석을 전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해당 소식은 역시나 우리나라에 관심이 지나치게 많은 일본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되었는데요. 10일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에릭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최첨단 기술이 필요한 5나노미터 반도체 제품을 TSMC와 삼성전자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은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에 대한 미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인식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는 TSMC가 미국에 투자한다고 밝혔지만 TSMC가 미국에 건설하겠다고 밝힌 반도체 공장이 대만에 있는 것과 같은 최첨단 공장은 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TSMC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도 첨단 반도체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향후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구상에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더욱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슈밋 위원장은 첨단 산업에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도 드러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전혀 다른 노선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의 삼성으로 불리던 칭화 유니는 사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휘청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13억 위안 규모의 회사 부채를 갚지 못하면서 첫 번째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고 12월에는 4억 5천만 달러짜리 외화 표시 채권을 만기에 상환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칭화 유니는 이후에도 6개월 넘게 경영을 지속해 나갔습니다. 의아함이 드는 부분이지만 중국에서는 기업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해도 곧바로 부도로 이어지지 않고 일정 기간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국가 전략 차원에서 칭화 유니의 파산을 방치할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재 칭화 유니는 법에 따라 법원의 사법 심사에 적극 협조하고 채무 위험 줄이기를 적극 추진하며 법원이 채권자의 합법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때 중국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보유한 반도체 회사로 평가받았던 칭화 유니가 몰락하며 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자립을 달성하는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한국은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게 그 격차를 더욱 넓힐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한국은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K반도체 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간 추진된 K반도체 전략은 규제 완화와 인력 양성 등에서 성과를 조기 창출했으며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는 세제 지원과 제도 개선, 민간 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성과가 본격 도출될 전망입니다. 반도체는 투자가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누가 앞선 기술력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것이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앞선 기술력이 뒷받침해줬기 때문입니다. 투자가 중요한 사업이지만 한국에는 믿을 수 있는 기반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국 기업들의 성공 전략을 어설프게 따라하며 욕심을 키우던 중국 기업을 가뿐히 제치고 한국은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또 한 번 부상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